한문이 아니라 한자라는 그 한문의 그 글자 캐릭터 또 모르고 있는 것이 대부분들이에요. 우리 여러분들은 안 배웠으니까 학교에서 항상 이게 고정관념이 있어요. 그래서 나는 너무 아쉬운 게 동양에 살면서 어떻게 한자를 모르느냐? 응? 한자를 한자 글자도 모르는데 어떻게 거기서 예술을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정말 아쉬운데 우리가 남과 비교해서 여러분들 영어 공부할 때 영어 공부 시간에 5%만 투자하면 천점으로 다 읽을 수 있어요. 응? 여러분들처럼 훌륭한 학생들은 정말 그래서 정말 아쉬운데 일단 한자의 글자 대부분 서예가 한자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한자를 알고 우리가 이런 것을 내가 만들어냈다라고 하면 그런데 옛날 사람들이 그렇게 서예로 해서 정말 서로 정감도 나누고 의사소통도 하고 또 그것을 예 경지까지 끌어올려서 그 맛을 탐미를 했는데 정말 그 맛이 아는 사람들만 아는 맛이에요. 어떻게 그런 맛이 있을까? 정말 아쉽다는 게 이런 것이고 여러분들한테 아무리 이게 좋은 글씨야 참 훌륭한 것이야 이렇게 얘기해도 받아들여지지가 않지 않습니까? 왜? 내가 안 해보기 때문에 그 맛을 모르니까.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이 알 때는 서예란 글씨를 매개로 한 것이 서예구나. 그 다음에 옛 어른들은 정말 글씨를 매개로 해서 예술을 삼아왔고 그런 경지가 있었구나. 내가 못하니까 아쉬울 뿐이구나. 이렇게 생각해 주시고 조금 더 내가 좀 공감을 한다라고 하면 이런 관점으로 조금 고려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서예가 하여간 예술이 글씨가 예술이 됐다는데 그럼 그런 글씨가 이런 글씨예요. 이게 바로 왕이지가 쓴 글씨예요. 정말 왕이지는 서예의 성인이라고 그래요. 서성이라고 불러요. 서예의 성인. 우리나라 조선시대 사람들은 이 동진시대의 왕이지의 글씨를 보고 나서 왕이지의 글씨는 중정의 글씨다. 이렇게 해서 왕이지가 그냥 뿌린 글씨예요. 어떻게 그냥 어떤 뭐 출품이 아니라 그냥 술 한잔 마시면서 우리 친구들 모여서 아이고 우리 한 잔 먹세요. 이렇게 한 잔 마시면서 쭉 써내가 글씨예요. 그런데 그 글씨 속에 뭐가 있냐면 거슬림이 없다는 거예요. 내가 글씨를 써야 되겠다라고 하면 예술이 안 돼. 그렇지만 내 마음을 풀어놓는 거예요. 글씨는 내 마음을 풀어놓는 것이다. 이렇게도 말을 해요. 왜? 뭔가 딱 거슬리게 있으면 그 거슬림 자체가 나에게 사실 도움이 안 돼요. 그냥 실타래가 팍 엉켰다가 쭉 이렇게 풀려가듯이 응? 풀려가듯이 서해가도 그렇게 그런 마음으로 딱 막힘없이 그렇게 풀어나갔을 때 그래서 그런 그 이 술 한 잔의 술이 그런 의미가 주고 있고 왕이지의 이런 글씨들은 이게 이제 행서라고 하는데 그 글씨들은 그런 것들 대부분들인데 거기에 왕이지의 마음이 나타나는데 왕이지의 바른 마음 흔들리 좌우 편향되지 않고 그런 마음을 우리가 중정이라 그래요. 가운데 중자 바를 정자 내 마음이 반듯해요. 그러면 글씨도 바르게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 항상 글씨에 손을 봐라 하는 것들도 그 사람의 실체만 보면 그 사람의 성격이 그대로 나타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뭐가 나지 않고 그런 것들이 좀 필요한데 왕이지한테는 그런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옛 어른들은 왕이지의 글씨를 보고 나서 서예의 전문으로 삼았어요. 그게 왕이지 글씨가 되겠습니다. 이 글씨는 주사 김종인 선생이 죽기 3일 전에 쓴 글씨예요. 우리 그 강남에 그 봉원사라는 절이 있어요. 거기 가면 그 봉원사 절이 현판 우리가 그 대장경 같은 거 모아둔 그 현판을 보관하는 그 장소가 있어요. 이게 판전이에요. 그래서 그 판전이 그 건물의 현판 이름이 판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판전의 글씨를 추사가 썼는데 이것은 죽기 3일 전에 쓴 글씨인데 이 글씨 속에는 뭐가 있냐면 나도 이만큼 쓸 수 있겠다. 이것도 글씨야? 이렇게 위대한 화가 서예가가 이런 글씨 썼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내가 이 글씨를 보여준 것은 바로 뭐냐면 서예라고 하는 것이 그림이라고 하는 것이 잘 쓰는데 포커스를 둔다라고 하면 잘 쓰는데 포커스를 둔다라고 하면 잘 쓴 것 자체가 우리가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술은 잘 그린 데 목적이 있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을 드러내는 데 목적이 있다.
내 마음이 일단은 잘 써야 되겠죠. 근데 궁극점, 지향점은 잘 쓰는 데 있지 않다. 왜? 내 마음을 정말 편안하게 내는 것이 가장 큰 목적이지. 잘 쓰기만 위한 것이 아니라 잘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그 너머의 점이 있다. 그 너머의 점이 뭘까? 그 너머의 점이 예술이 있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렇지 않겠어요? 우리가 잘 쓰는 글씨는 여러분 알다시피 컴퓨터 자판의 글씨들이 보면 다 잘 써진 글씨야. 신문의 글자들이 정말 바른 글씨들이잖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그런 글씨를 보면 내 마음이 꽉 닫혀 있어. 열지 못해. 닫혀 있는 마음을 끄집어내는 것이 예술이다. 그렇기 때문에 서가 예술의 범주가 올라가는 것이다. 그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림도 마찬가지예요. 그림도 그런 경지를 넘어서서 있는 그림. 그걸 우리가 동양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졸박이라고 그래요. 응? 졸박. 졸박이라는 것은 좀 해학. 좀 졸박이라는 것은 좀 못 그린 것이 있어. 그런 그림이에요. 이 추사의 판결이라는 글도 정말 3일 전에 죽기 3일 전에 쓴 것인데 그냥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글씨. 모든 걸 다 산을 넘어서 다 넘었을 때 볼 때는 아동으로 돌아가듯이 사람도 그렇지 않습니까? 죽을 때가 들어가면 이렇게 애가 되듯이 그런 것이가 이런 것이다. 그것을 우리가 동양에서는 졸박이라고 한다. 그 졸박도 못 쓰는 것들 자체도 아름다움으로 느껴지는 거예요. 바로 이 경지가 바로 예술의 경지다. 여러분들 해주고 싶어요. 왜? 동양에서 추구해야 될 것들은 이런 부분들이에요. 물론 서양도 다르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경계 너머의 경계가 있다는 거죠. 이러한 의미. 경계 너머의 경계가 있어요. 그 경계 너머의 경계는 정말 편안한 단계, 숙상의 단계. 우리가 everyday, you have to practice, everybody, everyday. 넌 매일매일 공부를 해야 돼. 연습해야 돼. 그렇지만 practice and practice. 연습도 연습. 그 이후에는 읽는 단계예요. 읽는 단계는 내 마음에 놓이는, 내가 잘 그리고 못 그리고 아니라 거기에서 내가 놓이면서 내가 좋은 거. 그걸 자오라고 그랬죠. 자오. 우리가 오라고 할 때 오자가 있어요. 레크레이션 오자. 그 스스로 자자. 쓸 수가 없기 때문에 스스로 행복한 거. 그 레벨이 동양에서 예술이 추구하는 단계가 자오가 아닐까. 모든 궁극은 서예건 그림이건 피아노건 예술은 자오에가 포커스가 있다. 경계 너머의 경계. 그림에서는 우리가 그것을 그림이나 서예나 동양에서는 그걸 보고 그런 예술의 대표적인 것들이 졸박미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 글씨는 한글인데요. 나라 말씀이 중국에 달라. 이런 글씨는 이 사람은 이 서유환이라는 사람은 한글 서치만 글씨 썼어요. 내가 여러분들한테 정말 풍직이라는 그림을 많이 소개시켜줬는데 한글에 서치만 써서 한글이 저 사람은 한글이야. 이렇게 네이밍이 됐을 때. 그리고 그냥 우리가 여기서는 발전이 없어요. 우리가 예술은 발전이 아니라 즐김이에요. 그게 체오라고 그래요. 체는 체득한다 그런 말이에요. 어떻게? 어떤 이 고매한 경지를 체득하는 거. 그게 체오라고 그래요. 그 체오의 경지를 체득하는 것이 우리가 동양 예술의 이 누리는 삶이 아닐까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여러분들도 모두가 그런 그 예술의 소품은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나는 어떤 것을 인생을 살아가면서 향유를 해볼까. 그걸 향유라고 그러죠. 그런 부분들을 스스로가 좀 알아봤으면 좋겠다. 그리고 동양 미술을 통해서 그런 것들이 여러분들한테 전달이 돼서 그런 것들이 나의 삶을 좀 바꿀 수 있고 윤기가 나고 더 나아가서 윤택하게 될 수 있다라고 하면 정말 그런 바탕, 베이스먼트를 이 시간에 여러분들과 같이 공감하면서 느껴본다는 거, 거기에 좀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평보 서예관이나 이 서예관은 한글로 해서 그런 걸 느꼈던 사람이고 또 여기는 이누에이지 강함이라고 했는데 이 분이 내가 여러분들한테 풍죽의 그림을 그렸던 사람, 내가 이분의 정신과 사상과 철학을 내가 좀 이어받았어요. 그래서 이분이 그린 그
이 대나무 그림, 요 뒤에가 대나무가 있죠, 여기 지금. 이분이 그린 그 대나무 그림에서, 나는 좀 정신을 이어받았다 생각을 해요. 그 대나무 그림이요. 그 대나무 그림이 빳빳한 그 맛이요. 형을 할 수가 없어요. 응? 좋다고 치는 게 아니라 그게 전부예요, 나한테는. 근데 그 전부가 한 가지인데, 한 가지가 또 나의 삶에도 전부야. 왜? 내가 예술을 통해서 느끼는 것은 아까 채우라고 그랬죠? 좌우라고 그랬죠? 그런 것은 여러 가지를 통해서 찾는 거 아니야. 그리고 잘해야 잘한 것이 아니라 그런 것이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내가 하다 보니까 길이 되고 또 가다 보니까 학문이 되는 거예요. 내가 동양 예술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블로그에 내가 쭉 이렇게 좀 소개해 주는데 그 블로그에 보면 어떤 사람이 전시를 보고 나서의 나의 느낌 또 나의 평 그런 것을 내가 생각을 해보고 고뇌해보고 어떻게 이 사람이 그린 이 강암 송순용이라는 사람이 그린 그 풍죽의 그림을 보고 나서 그렇게 유추를 해나가다 그런 거예요. 어? 우리가 그것을 지난 시간에 이서관대라는 말을 썼는데 이서관대는 작은 것으로서 큰 걸 본다는 거예요. 대나무를 통해서 동양 예술을 봐. 그렇게 볼 수가 있지 않겠어요? 왜? 예술은 하나에서부터 시작이 돼서 세상 예술이 아닌 것이 없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렇지만 그것이 궁극의 시작점들은 나의 발견, 나의 행복, 거기를 향하고 있다. 그래서 학문과 예술이 같이 김하고 있다. 정말 이분이 이렇게 앉아서 항상 이런 식으로 써요. 얼마큼 장난해요. 붓을 다 빨아놓고 나서 붓을 쓰고 나서 항상 빨아요. 빨아서 딱 여기다 걸어놔. 그리고 돗자리 딱 하면서 이 모습이 좀 범접할 수는 우리 보통 유화나 이 그림을 그리는 사람들은 좀 옷이 더티하고 막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깨끗이 이렇게 씻고 나서 이런 자세로 이 그림을 그렸을 때 여기에서 좀 어떤 이것이 일상이 되고 생활이 된다라고 하면 내 마음이 바뀌고 또 예술이 아닐 수가 없다. 아니게 될 수가 없다. 그런 것들이에요. 이분이 그린 그 대나무 그림은 너무너무 훌륭해서 호남 지방에서 이 사람 그림이 한 폭씩을 다 갖고 싶어 하는 것들. 우리가 이제 후에 동양예술 배우면서 매화서옥도건, 뭐 탁족도건 이런 것들을 많이 들어볼 거예요. 그런 것들이 그 당시 시대의 사람들한테, 그 사대부들한테 유행, 트렌드가 됐었어요. 그래서 좀 웬만한 사대부들은 탁족도가 유행하면 탁족도는 다 자기 집에 한 폭씩 있어. 또 우리가 소설파경도 이런 그림들도 있고 그런 그림들을 가지고 있음으로 인해서 어떤 이 선비로서의 속성, 선비로서의 품격 정말 이 대나무는 선비의 모습을 보여준 것 같지 않습니까? 꼿꼿하면서도 선비 정신 그래서 이미지네이션이 그러하기 때문에 그 코드가 쭉 이어져 왔다 이렇게 보면 되겠어요.